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4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임진월 개해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개념이 바로 이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냐, 원령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음수라고 보고요. 우로수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개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과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 청징함을 생명과 같이 여긴다. 그래서 탁수가 되거나 토가 많아서 수가 땅속에 매몰되는 것을 개수는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자,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 맑을 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예를 들어서 길을 막 가는데 너무 목이 말라. 근데 자, 생수 맛있는 무슨 외국산 생수 같은 거 있죠. 맑고 깨끗하고 먹으면 그 시원한 그런 느낌, 그것이 바로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을 샀는데 물 안에 이물질이 있다. 그 물을 못 먹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청징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이긴 하지만 얘는 대해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건 수는 반드시 맑고 깨끗한 것이 기본인데, 왜 임수하고 개수를 달리 보느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거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물이 범람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임수든 개수든 신왕한 경우에는 임수는 일단 저 범람하는 것을 어떻게든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옹달샘이 많아봤자죠. 그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왕했을 때는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쓰고 관목으로서 이렇게 병화를 생주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능히 무토를 쓸 수 있지만 개수가 무토를 쓰면 땅속에 뭐가 될 수 있다? 매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수는 정관이든 편관이든 토가 많아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수가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을 보게 되면은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고요. 월지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 토국수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뭐죠? 저거는 정관이죠. 정관 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진중에 있는 지장간 중에서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식신격이 될 수 있겠고, 개수가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걸 비경격을 보진 않고요. 그냥 개수 투출되면 그냥 원령을 그냥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단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좀 음습해지는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화를 얻어서 음습한 기운을 좀 이렇게 밝게 맑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수가 투출됐다고 해서 비경격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하는 점. 자,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어떤 계절입니까? 물론 인묘진 동방의 토로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통근 가능하죠.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통근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는 약하고 토가 왕하니 신약 관왕하다라고 하는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신약 관왕이 아니라 신약 살왕 또는 살중 신경한 사주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와는 달리 일단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주고, 경금이든 신금이든, 그래서 경신금을 얻어서 개수의 수원이 어느 정도 생긴 연후에는 간목이로서 토가 이렇게
개수를 탁하게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연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라고 하는 편제를 봤고요. 진월의 개수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좀 음습해지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 자체는 그닥 나쁘지 않는데, 개수의 근원이 마련되었을 때 화가 용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개수가 오히려 화가 많아지면 개수가 마를 수 있죠. 다수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화가 많아지는 것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행히 일지에서 해수를 얻었죠. 간여지동이라서 글자 요것만 놓고 간여지동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해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토였다라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사주가 되는 거죠. 일간 개수가 진 하나의 뿌리를 두고 화토가 많아지니까 이건 제살태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수를 봤다고 해서 이건 간여지동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여지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다? 사주 구조상 이거 개수가 약한데 해수를 보면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임수가 투출돼서 또 역시나 개수를 이렇게 도와주긴 하는데, 해수 진토의 뿌리를 든 임계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는 될 수 있다. 군, 겁, 쟁제는 될 수 있다. 심각하게 병화를 이렇게 임수 개수가 있으면은 병화를 심각하게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일단 해수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진월생 정관격이 되겠고요. 술토와 달리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통근 가능하다. 하지만 병호 이렇게인데 화가 많아지게 되면 약한 개수가 말릴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여기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가 해의 뿌리를 두고 임수도 진해의 뿌리를 둬서 개수를 도울 수 있다. 단 군겁쟁제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생시에서 임자시를 보게 되면은 이건 진월의 개수가 신약이 아니라 오히려 극신왕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임수 투출하게 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필요가 있다는데, 단 무토가 없죠. 진중에 있는 무토는 수를 제방하는 용도로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일간이 왕하기 한습해지기 때문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요. 개축시도 축토이긴 하지만 여기 자가 협례한다라고 보고, 개수,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축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자시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도 신왕하고요. 한습한 구조가 맞습니다. 목화운 쪽으로 가서 화가 좀 살아나, 이것도 다 임자시 개축시 다음 이거 군비쟁제가 되는 사주인 것이고, 갑인시가 되게 되면 이건 인해한목이 되죠. 인해한목. 그 다음에 임수 개수를 간목에서 해서 이렇게 병화를 생조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상관 생재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병화는 오에도 뿌리를 두고 인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다. 인해한 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 수가 이렇게 왕하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리고 대운에 관계없이 남자의 경우에는, 자, 계사대운 때 뭐는 할 수 있다? 사해충이 될 수 있는데, 자, 갑인시 을묘시가 되면 사해충이 어떻다? 구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묘 인해합이 되면 사해충은 일단은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일간 개수가 약해질 수 있다. 이거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갑인시, 을묘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가 진에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까지 있으면 이것도 좀 약간은 병화가 5에 뿌리던 병화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좀 음습한 기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금수운 쪽으로 가도 목화운보다는 뭐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목화운보다는 좋진 않다 하더라도 금수운 쪽으로 가도 좋긴 한데, 문제는 어디 있다? 이건 아까 말했던 갑인을묘 대운 때는 남자의 경우 사회충이 안 된다고 했지만 병진
이건 사회충이 된다. 초년에 요 사회충 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사시는 반대 올시다. 얘는 원국에서 사회충이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정사시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겠고요.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 무토가 오진 오에 뿌리를 줘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면 개수 임수를 파극해버린다. 김희시 같은 경우는 기토를 심각하게 탁수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신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자 신의 시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지니까 이것도 좀 음습한 기운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쟁제는 어쩔 수 없고요. 이것도 목화운 쪽으로 가서 화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일간이 튼튼한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일간만 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맞아야 된다. 조후 관계도 맞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살이 하나 있다. 이거 진술충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진술충 되는 걸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물론 군비쟁제 어쩔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천간이 예를 들어서 갑오대운 때 갑목 천간에 들어오거나 을미 대운 때 을목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때는 생제가 됩니다만은 또 요 대운이 지나가게 되면 또 군비쟁제가 되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개해시는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보다 수가 많아서 음습하다. 목화운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목화운이 이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